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 그 이름 하나 딱 설명 들으신 순간 그렇죠. 그냥 좀 재밌는 데 있어. 황급비용이라고. 아무튼 많이 고생하는데 거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일단 오늘 지금 2교시 하는 소모품, 선급 비용, 선수 수익,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어려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얘네들은 12월 31일자보다 더 중요한 건 처음에 어떻게 회사가 처리했냐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여기 밑줄을 좀 쳐보면서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건 비품은 비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품 계정 과목은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년 이내에 쓰는 것들, 청소도구, A4 용지, 복사기란다. A4 용지, 필기도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스탬플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소모성 비품이라고 해요. 소모품이라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소모품은 어차피 1년 이내에 사용할 것들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입할 때 아예 관리하기 귀찮아. 관리가 귀찮다라는 거 어차피 그 년도에 다 쓸 거면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소모품이 회사 입장에서 되게 금액이 커요. 그럼 중요하니까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모품은 핵심 얘입니다. 구입 시점에 소모품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소모품비라는 비용 처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소모품은 무조건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냐를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쓴 거면 비용 처리하는 거고, 남은 거면 자산. 귀말해, 여기요. 그래서 쓴 것만큼은 단기에 사용한 것만큼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건 남은 거니까 이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사례 여기. 나보죠. 나오시면, 자, 2025년 (2025년 9월 1일) 날 소모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항상 핵심은 소모품 구입할 때 뭐로 처리냐 보셔야 돼요. 소모품 구입하고 이를 비용 처리했대요. 소모품 구입 시 비용 처리. 그럼 계정 과목 뭐로 했다라는 거예요? 차변에 소모품 비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 이렇게, 이게 더 핵심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는 결산 예를 냅니다. 자, 보니까, 자, 단기에 구입한 소모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미사용된 잔액. 미사용이니까 A4 용지로 따지면 9월 1일에 A4 용지를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A4 용지에 남은 거 보니까 40만 원어치가 미사용이니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결산인데, 그러면 여기서 얘는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지 않냐면, 우리가 여기 결산 시 우리가 이제 사용한 게 얼마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우리가 이제 40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사용한 거 얼마? 60만 원. 그럼 얘는 당연히 비용입니다. 비용. 썼으니까. 맞죠? 그리고 12월 31일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얼마 남았어요? 40. 남은 것만큼은 소모품이란 자산이 돼야 돼요. 이 결론은 안 바뀌어요. 쓴 것만큼 비용, 남은 것만큼 자산. 이게 결론이 돼야 돼. 이게. 근데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입이 중요해. 구입 시 어떻게 처리했냐. 자, 보면은 회사가 구입할 때 소모품 B로 처리했어요. 근데 12월 31일자 손익계산서에는 소모품 B라는 비용은 60만 원이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 근데 처음부터 아예 소모품 B라고 100만 원 처리해버렸잖아요. 기말에 손익계산서에 2025년 손익계산서에는 소모품 B는 60만 원만 올라가야 되는데 100만 원 처리해버렸죠. 구입 시. 맞죠? 그럼 100만 원 처리했던 걸 기말에 60만 원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들려면 40만 원만큼 소모품비를 줄여야 돼요. 줄여. 이렇게 처음에 소모품비라고 100만 원 다 잡았다가 차변으로요. 12월 31일 결산하는 날 소모품비를 40만 원을 까는 분계를 하게 되면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60만 원으로 가겠지. 쓴 것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31일에 남아있는 소모품만큼 자산 맞죠? 자산이야. 그럼 재무상태표 뭐 이렇게 돼. 2025년 12월 31일 현재 소모품 40만 원 이렇게 장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소모품 100만 원어치 구입하면서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소모품이란 자산 처리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소모품을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에 소모품 40만 원이 올라가야 돼. 그럼 안 잡았던 거에서 기말에 소모품 자산이 40만 원 되게 하려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40만 원 늘려야지. 그죠? 그럼 얘는 한 번에 그냥 차변에 소모품 한 번에 잡는 거잖아요. 40만 원.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소모품은 알아서 재무상태표에 40만 원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엔 2분기 출제 12월 30일째 요 분기. 예. 자,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반대. 자, 여기. 자, 이제 소모품 구입을 100만 원 또 했어요. 각각의 사례입니다. 자, 구입을 했는데 얘를 자산 처리. 그럼 자산 처리니까 9월 1일에 소모품 구입할 때 뭐로 처리했냐면 이때는 자산 처리니까 소모품 잡은 거에 100만 원만큼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00만 원을 처리를 한 겁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나갔을 때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잡은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똑같아요. 여기 기말에 소모품 남아있는 건 40만 원이다. 이거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소모품 잔액은 사용하지 않은 게 4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그럼 결산 시 남아있는 것만큼은 소모품이란 자산 돼야 되잖아요. 얘는 40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돼야 돼. 기말에. 근데 회사가 처음에 소모품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100만 원 다 처리했잖아요. 근데 12월 31일 날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40만 원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럼 소모품이란 자산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처리했던 걸 기말에 40만 원의 소모품만 인식이 되게 하려면 60만 원만큼을 감소시켜야지. 그죠? 그럼 소모품 자산을 감소시키는 건 대변. 이게 60만 원. 그죠? 그럼 알아서 처음에 소모품 구입할 때 차변으로 100만 원 늘렸죠. 근데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 분기할 때 대변으로 소모품을 60만 원 까면 자, 그러면 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소모품은 남아있는 40만 원이 재무상태표로 갈 거란 말이에요. 되세요? 자, 그리고 소모품 100만 원어치 샀는데 40만 원 남아있다라는 거 얼마는 쓴 거예요? 60만 원 쓴 거예요. 그럼 썼으니까 쓴 것만큼은 소모품 B라는 비용이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요. 맞죠?
인식이 돼야 돼요. 근데 회사가 소모품 구입할 때 일을 전부 다 자산 처리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거꾸로 구입 시 비용 처리? 안 했음. 저 비용 처리 안 했잖아, 여러분들. 응. 그래서 구입 시 소모품비라는 비용 처리는 안 한 거예요. 이 둘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할 수도 있지만 비용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돼. 자산 처리했다라고 하면 비용 처리는 안 했고 비용 처리했네? 라고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주면 자산 처리 안 했네. 동시에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소모품 문제는. 응. 그러면 우리가 9월 1일이 먼저예요? 12월 31일이 먼저예요? 9월 1일. 그럼 9월 1일 날 소모품비라는 비용 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12월 31일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손익계산서에는 60만 원으로 가야 돼요. 그럼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죠. 안 했던 걸 손익계산서 2025년도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 60만 원 가야 되니까 늘려야지. 그럼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늘리는 건 차변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맞죠? 예. 그러면 소모품비는 기말에만 60만 원 늘리는 분기 끊으니까 알아서 소모품비는 2025년도에 60만 원 가겠지. 알아서 쓴 것만. 되셔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숙제 유인물. 숙제 유인물. 숙제 유인물. 그래요. 숙제 유인물 해야 되겠다. 자, 숙제 유인물은 어디 있냐면 20페이지, 그렇죠? 20페이지 어떻게 하셨대? 자, 20페이지, 20페이지. 숙제 유인물, 숙제. 20페이지, 20페이지. 자, 20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28번 하고요. 31번. 잠깐만, 맞나? 28번. 맞아. 28번, 31번. 다 12월 31일자 문제예요. 28번, 31번. 28, 31.
모두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입 시 전부 다 소모품 B로 처리를 한 거죠. 얼마인지 안 줬지만 풀 수 있으니까 안 줬겠지 뭐. 그죠? 그럼 거꾸로 이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소모품은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는 안 했네? 이 생각이 동시에 드셔야 돼요. 안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먼저야, 여러분들. 맞죠? 기중이 먼저고 기말이 나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근데, 자, 기말 시점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 보관 중이니까 남은 거 쓴 거. 남은 거. 그럼 남은 건 자산 비용. 자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기말에 43만 원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순서가 여기 처리, 소모품 자산 처리 안 했던 거에서 기말에 소모품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43만 원 올라가야 돼요. 남은 거. 그럼 소모품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야지, 그치.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 치시고 추천.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늘려요. 43만 원. 네, 그리고 빵꾸 나는 곳에 그냥 소모품이 갈기면 끝나요. 영업부니까 800번대. 이게 결론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회사가 소모품 구입할 때 모두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모두 썼음, 처리한 거 썼음. 모두 비용 처리했다, 썼음. 전부 썼음. 진짜야, 진짜. 썼음. 근데 여기 남아있는 건 안 썼음. 전부 썼다 처리했는데 구입할 때 안 쓴 것만큼은 비용 취소해야지. 맞죠? 그럼 비용 취소는 어디로? 대변. 비용 자변, 취소 대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이거 금액을 안 줘도 풀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입할 때 어떻게 처리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소모품은. 그렇죠. 이게 28번 문제고. 자, 그 다음에 31번. 얘는 여기가 먼저네.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45만 원 구입하면서 자산 처리했대요. 맞죠? 그럼 여기만 놓고 이거 그대로 좀 적을게요. 팔이 아파서. 음. 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이번에는 처리를 했죠? 얼마? 45만 원으로. 그죠? 45만 원. 맞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는 처리를 안 했음. 이번에는. 맞죠? 안 했음? 이거 좀 옮길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중 기말의 소모품 사용액이 33만 원이었대. 그럼 사용액이니까 기말의 소모품비가 얼마 돼야 돼요? 그렇죠. 이때 기말에 아이고야. 기말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33만 원 돼야 되잖아요. 사용액이니까. 음. 맞죠? 그럼 어떻게? 구입 시 소모품비 비용 처리 하나도 안 했잖아요. 맞죠? 근데 12월 31일 날 소모품비가 손익계산서에는 33만 원이 들어가야 돼. 그럼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늘려야 되겠지. 맞죠? 물론 영업부니까 판 33만 원. 그렇게요. 그 다음에 소모품은 그 얼마, 자산 45만 원 주고 A4용지 샀어. 근데 33만 원 썼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12만 원. 그러면 기말에 남은 것만큼은 소모품 자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것만큼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돼야 돼, 기말에.
12. 그렇죠. 근데 구입 시 전부 다 45만 원 자산 처리했잖아요. 근데 소모품이란 자산이 12월 30일의 재무상태표는 12만 원만 올라가야 돼요. 그럼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45만 원에서 12만 원 되려면 33만 원이 감소해야죠. 맞죠? 그럼 자산의 감소는 대변.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입 시 회계 처리를 기말에 결론되게 만드는 분기하는 거예요, 소모품. 되셨어요? 어.